바람을 피우는 얼굴이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두 이야기가 다른데 무슨 말인가요? 예,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대 바람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학에서 이야기하는 바람기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기운이 너무 강해서 보통 사람들이 받아주기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지 무조건 바람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러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사람마다 성적인 기운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인가요? 물론 전부 다 다릅니다. 상학에서 말하는 바람기라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아닌 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병을 해소해 주기가 일반 사람들의 경우 많이 힘들기에 서로 간에 이 기운이 강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아주 좋다라는 그런 원리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병적으로 성적 기운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남자의 바람기, 여자의 바람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주제로 삼은 데에는요, 그저께 야간 단체반 수업을 하면서요, 한 제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과연 남자의 바람기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나요? 또 여자의 바람기도 상학으로 알 수 있나요? 라고요. 그래서 그날 수업 중에 이 남자의 바람기와 여자의 바람기를 알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렸더니만 의외로 모든 분들이 눈이 초롱초롱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에 관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바람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두 종류로 나누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병적으로 너무나 강한 자기 자신을 억제하기 힘들어서 바람을 피우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전자의 경우는 주변 상황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그에 대한 탈출구로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고 이로 인해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경우라서요, 본인의 의지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 상학에서 말하는 병적인 바람둥이는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이러한 경우는 배우자와 사주 결합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 상학으로 또 수상론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고난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바람, 병적으로 성적 능력이 강해서 생기는 이 바람에 대한 측정 방법은 관상학이나 수상론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는 여성의 경우 금오행과 수오행을 담당하는 영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람을 피우게 되고요, 남성의 경우는 목오행과 화오행을 담당하는 영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성적인 능력이 과하게 작동을 하여서 바람을 피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강세와 옥력 생각하시면 될 듯 하네요. 하여 오행의 특성상 남자의 바람의 경우는 화오행이 문제가 생겨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무조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조급하게 되고요, 여성의 바람의 경우는 수오행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라서요, 치밀하고 차분하고 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굉장히 뜨거운 여름날에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차가운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너무 추운 겨울날에 너무 춥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찾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상학에서는 남자의 경우 목과 화를 말하는 이마, 눈썹, 눈을 보고 그 남자의 바람기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여성의 경우 금과 수를 담당하는 광대뼈와 기가 바람기를 측정할 수 있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과 화의 기운을 담당하는 눈과 눈썹, 이마의 기운이 강렬한데 이를 받아주는 토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 코가 쭉 뻗어 있지 못하고 힘이 없고 작다면 이 강한 목화의 기운을 받아줄 수가 없겠죠. 이러할 경우 이 남성은 목화의 기운을 분출할 수 있는 차가운 기운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바람을 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자의 경우 금과 수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 광대뼈와 귀의 근골이 강하고 윤곽이 뚜렷한데 이를 받아줄 수 있는 목의 기운, 즉 눈의 형상이 확실치 못하고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면 이 차가운 기운이 소통이 안 되기에 바람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드린 이 말씀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사진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에서 눈썹 아래까지가 상골이며 눈썹 아래에서 코끝까지가 중골이며 코끝에서 턱끝까지가 하골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 크기가 각각 같아야 가장 이상적이나 상골의 크기가 중골의 크기를 넘어서게 되면 목화의 기운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하여 대머리가 정력이 세고 바람을 많이 피운다. 또 서양과학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 머리가 빠지고 탈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코의 형상이 쭉 뻗어 시원하고 넓이가 충분하다면 이것 또한 균형이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하나 상골이 중골보다 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코의 크기와 넓이가 작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입니다. 이 사진의 여성이 기준입니다. 여성의 경우 우선 이 광대뼈의 라인이 이 안와의 라인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만일 광대뼈가 이 사진의 라인을 넘어서고 있다면 이 여성은 그 모양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여성입니다. 하여 이 여성은 매사 다툼이 많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의 위치가 이 기의 위치가 눈썹과 윗입술 사이에 위치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기의 위치가 눈썹을 넘어서서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윗입술 아래에 이렇게 기가 처져 있다면 늘 남을 따르고 자기의 주관이 없는 순정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 기의 위치가 눈썹을 넘어서고 광대의 위치가 이 안와를 넘어서 형성되어 있게 되면 금오행과 수오행의 문제는 반드시 발생하게 되니 이러한 여성의 경우 자기를 위해 바람을 충분히 피울 수 있는 여성이며 또한 성적인 발달도 역시 아주 민감하게 발전한 그런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학에서는 남성의 경우 형태와 모양을 보게 되고 여성의 경우 색깔과 위치를 보게 되는데 귀의 색이 검은색을 띠고 있거나 지나치게 흰빛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여성은 성적인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하고 있고요. 선명한 핏빛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여성은 성적인 불만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라 배우자에게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상골이 강하여 중골이 이 중골이 그 기세를 받아주지 못하니 눈 밑에 와잠이라는 살받침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와잠이 눈 밑에 생기는 와잠이 흐리다면 혼자 사는 남성이거나 성적으로 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이 와잠의 색깔이 밝다면 지금 현재 성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남성은 이 상골의 기운이 하골의 기운을 압도하는 경우 병강세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여성의 경우는 이 광대뼈가 안와를 넘어서고 귀가 위쪽으로 붙어 있는 경우 옥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셨나요? 바람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 피우는 것이 아니죠.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배우자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운과 배우자의 기운을 잘 살펴서 가정에 불만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이지 절대로 이런 사람 찾아다니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항상 두 사람이 서로 힘을 합치고 화합하고 서로의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기색을 살피는 것, 이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이셨습니다. 이것은 배우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성적인 욕구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서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하셔서 늘 여러분들의 가정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